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곧 60대에 접어든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에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의 드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제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시절이었고 입을 옷조차 충분치 않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셨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어린 저는 종종 공책 대신 포장지 뒷면에 글씨를 쓰고 도시락 대신 빈손으로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든 아끼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부지런함이 몸에 배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그 가난의 기억은 제 안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기르면서 가장 바랐던 것은 아이들이 저처럼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상하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었던 남편이었는데 좀 같이 더 오래 있지. 야속하게도 아이들 다 크고 이제 좀 우리 인생 좀 살겠구나 싶을 때 그렇게 후련히 제 곁을 떠나더군요. 그래도 그이가 남겨준 우리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을 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딸의 생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당연한 바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딸은 그런 저의 생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엄마, 결혼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제 삶의 방향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딸의 이런 말에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딸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딸이 원하는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는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며느린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즘 세대 며느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원하는 것도 명확합니다. 처음엔 이런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똑부러지는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신감이 가끔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며느리와 종종 싸움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맞춰가는 과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싸움이 있을 때마다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흉을 보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런 성격인 줄 알았으면 결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부부가 잘 맞춰가야지. 아들 녀석이 잘못한 게 있으면 혼을 내고 서로 대화로 풀어보렴. 어머님은 왜 맨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들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시네요. 이럴 거면 제 편을 왜 들어주는 척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말을 들어주는 척을 했다니요. 저는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줬던 건데 그것조차 불만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문제에 대해 저까지 함께 아들을 비난하며 며느리 편에 서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로서는 아들을 욕하기도 며느리의 불만에 완전히 동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며느라, 나는 너희가 잘 살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서로 잘 맞춰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거지. 내가 아들 편을 들려는 게 아니란다. 결국 어머님도 아들 편이신 거죠? 저도 이젠 기대 안 할게요.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를 위로하려고 노력해도 제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며느린 종종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자신의 불만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저 며느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다독여 주려던 마음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제가 아들을 감싸는 시어머니로만 보였던 겁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젠 어머님께 전화해서 아들 흉보는 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늘 같은 소리만 하시잖아요? 대화로 풀어라. 부부는 맞춰가야 한단. 이런 말이요. 저도 이런 말 들으려고 전화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며느라, 내가 어쩌면 내가 기대하는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니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희가 잘 살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듣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내가 서툴렀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 진심은 그렇단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저에게 아들 흉을 보진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가깝진 않았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더 제 진심을 알아줬더라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며느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줬더라면 우리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었을까 하고요.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가끔은 그 노력조차 오해를 부르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똑똑하고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이기에 더더욱 제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참 힘들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한다, 간섭한다 소리 듣기 십상이고 그렇다고 그냥 함구하고 있으면 공감이 없다. 시어머니는 관심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 말이에요. 참 이럴 때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옳은 걸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건 절대로 며느리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다 아들 생각 때문이죠. 며느리와 아들이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고쳐야 할 것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다. 내가 키운 자식도 아니니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존중해 주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아들과 잘 지내기만을 바랐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조금 냉랭하게 굴어도 혹은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아들 부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으로 조금 며느리의 길을 살려주다 보면 그게 때로는 선을 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며느린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이었고 처음엔 그런 모습이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당당함이 제게는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된 건 손주가 태어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며느리가 저와 거리를 두면서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손주가 태어난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주를 한두 번 봐달라는 식으로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데 잠깐만 아이끼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봐줬습니다. 손주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하지만 그 부탁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제는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 아기 돌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아기 이유식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가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엔 아기 용품이나 필요한 물건까지 자연스럽게 저에게 부탁하더군요. 어머니, 이번에 아기 장난감 좀 바꿔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좀 골라주시고 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께서 잘 아시잖아요. 처음엔 그래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구가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조금씩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호의적으로 대했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한 번이라도 그 부탁을 거절하면 며느리가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아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곤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드린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건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제 입장이 이해되기를 바라더라도 결국 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린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 똑똑함이 가끔은 저를 참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배려가 점점 저를 얽어매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인데 그 마음 하나로 시작된 제 배려가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 손주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제가 힘들더라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손주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 집에서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매일같이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를 보고 집안일을 돕고 있더라고요. 가끔은 스스로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제 딸이 가벼운 수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딸이 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고 엄마로서 저는 당연히 딸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저와의 정서적인 유대가 크니 제가 돌봐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수술이 가벼운 것이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바쁘게 사는 걸 아니까 굳이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딸의 병실에서 딸을 간병하던 중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안부 전화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오늘 안 오셨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심지어 화가 잔뜩 난 듯 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죠. 제가 우물쭈물하자 며느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집에 오셔서 애 봐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하셔야 할 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사라지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며느라, 내가 딸이 가벼운 수술을 해서 병원에 와 있느라 그러는데 수술이요? 가벼운 수술? 어머니, 그런 건 우리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어머님 안 오시면 모든 일정이 꼬여버린다고요. 완전 엉망이 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속상할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식으로 나를 혼내듯 말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며느라, 나도 내 딸 간병하는 게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리 말을 못했는데 네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생긴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어머님도 이제 우리 집일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가씨는 성인이지만 어머니 손주는 완전 애잖아요. 이렇게 책임감 없게 행동하시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아, 정말 몰라요. 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너무 답답하고 서글펐습니다. 저는 정말 손주가 예뻐서,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돕고 싶어서 매일같이 그 집에 가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제가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호의적으로 굴었나?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당연히 여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로서 딸을 간병하러 간 것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로 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딸은 그 상황에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엄마, 올케언니 왜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왜 엄마가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얘, 집안에 큰 소리 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넘기고 넘어가면 다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더 뻔뻔하고 기가 막힌 요구를 들고 나왔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던 중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땡땡이가 앞으로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벌써부터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데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정말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땡땡이 정말 똑똑하고 잘 될 아이다. 하지만 애는 아직 어리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차차 준비해도 되지 않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유학 비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들어갈 학원비나 교육비를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셔야죠. 어머님도 준비해야지 않겠어요? 요즘 애들 공부시키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뭐라고? 나보고 준비를 하라고? 네,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땡땡이를 위해 적금을 들고 계시거든요. 어머님도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손주를 가리키며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땡땡이가 어머님께 효도한대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효도 받으시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왕이면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크게 성공하는 모습 보시면 어머님도 뿌듯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로 기가 막혀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주가 예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학비와 유학 비용까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말로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 내가 뭘 못하겠냐고 생각했던 내가 문제인가?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건 내가 지나치게 호의적이었던 탓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자신이 한 말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듯 손주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땡땡이를 위해서라면 어머님도 기꺼이 해주실 수 있죠? 저는 어머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걸까? 나를 뭘로 보는 걸까? 정말 지갑으로만 보는 걸까? 그날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참아야 한다고
며느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뻔뻔한 요구가 점점 도를 넘는 걸 보면서 이제는 한마디 정도는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잠시 바라봤습니다. 여유롭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 더 이상은 억울하게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제 목소리와 평소가 달라서였을까요? 며느리는 처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은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유치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리고 입은 무겁게 하고 도움은 가볍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는 네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지금 네가 하는 말들은 내가 주고자 하는 도움조차 무겁게 만들고 있어. 네? 그게 무슨...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땡땡이를 위해서. 효도한다니? 우리 손주가? 그건 너무 좋은 일이겠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내가 손주 효도 받을 날이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한다. 네? 무슨 제안이요? 손주 효도를 기다리지 말고 니들이 먼저 나한테 효도하는 건 어떻겠니? 내가 배움이 없어서 그런 건지 네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대학이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주 유학 자금이 먼저가 아니라 내 대학 자금을 먼저 대주는 건 어때? 아들내외가 먼저 나한테 효도를 하면 손주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잖아? 어, 어머님, 그게 무슨... 내가 지금까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너도 알아서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선을 넘으면 나는 그 선을 뛰어넘어 너를 잡을 수도 있어. 자꾸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참은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참았던 것 같구나. 어머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 학비는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말인데? 그게 왜 당연하니? 그래, 내 아이니? 내가 낳았니? 니들이 낳았잖니? 그리고 사돈들은 준비를 하신다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리고 말이야, 나는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그게 내 바람이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 행복이 내 희생으로만 만들어지진 않는 거다. 앞으로는 네 말과 행동을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고 계속 참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너의 시어머니고 너는 며느리야. 우리 본분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날 며느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얼굴로 손주를 챙기고 황급히 돌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좋은 고부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그랬어요. 며느리와 잘 지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가족으로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쪽에서 계속 참고 양보만 하면 결국 저런 식으로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요구를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고 저를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모습은 참 서글펐습니다. 내가 이대로 참기만 한다면 언젠간 내 머리채를 잡는 날도 오겠구나. 그런 생각만저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 아들은 저에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입장을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따지려 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원했던 건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평화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나는 당분간 딸에게 가 있을 생각이다.
이 일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조금은 알아주길 바란다. 그 말을 듣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과 이번 사건을 얘기하자 딸은 박장대소를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참았어요? 왜 말도 안 하고 다 받아줬냐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엄마를 만만하게 본 거지. 내가 뭐라고 말해봤자 더 시끄럽기만 할 텐데 차라리 피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니? 말해봐야 서로 상처만 남을 거야. 그리고 엄마 이번에 결정했어. 엄마 진명이 너로 돌려라. 그것 때문에 너 찾아온 거야. 그냥 너 가져라. 나도 이쁜 자식, 나한테 불평 안 하는 자식한테 떡 하나 줄란다. 물론 이 일이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난리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난리가 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이쁜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눈치를 덜 보고, 아니, 그냥 아예 모른 척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60년 정도 남들 눈치 보며 남의 말을 들어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60대라는 나이는 세상살이에 대해 많은 걸 깨닫게 해줍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생기겠지만, 이제는 좀 더 단단한 마음으로 제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로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습니다. 아들이 뭐라 하든 며느리가 뭐라 하든 저는 이제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이 뭐라 하든 이젠 나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거야. 나 좀 내버려둬.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